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수원FC와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부 11위의 수원FC입니다. 1차전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PK 두 방을 내준 빈약한 수비진이 겨우 이를 치는 모습인데, 게다가 이승우가 퇴장을 당하면서 최소 2골을 넣어야 하는 상황에서 올 시즌 10골 3도움을 올린 에이스가 이탈하는 악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부산을 상대로는 맥을 잘 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또 부산에 다가면서 2부로 내려가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듯하죠. 결정자는 이승우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1부 2위의 부산입니다. 부산은 이제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수비와 간헐적으로 올라가는 역습으로 가면 됩니다. 일단 1, 2부 차이는 있긴 하지만 적어도 리그에서 보여준 수비적인 퍼포먼스는 부산이 훨씬 좋기도 했던 데다 수원FC의 에이스가 빠진다는 것도 상당한 이점입니다. 이제는 원정 다득점이 없어진 상황이라 간헐적으로 올라가면서 골을 넣으면 상대에게 3골 차로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도 줄 수 있죠. 공격력을 아예 죽이진 않을 것입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수원FC는 공격에 올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부산도 상대에게 압박을 주기 위해서 역습으로 골을 노릴 상황입니다. 다만 에이스가 빠진 수원FC 입장에서 부산도 만만치 않은 공격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2.5보 양상이 또 나와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다음은 강원FC와 김포FC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부 10위의 강원입니다. 2차전이 홈이라서 조금이나마 유리한 고지에 섰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일단 홈에서는 원정보다 무득점 경기 비중이 줄어드는 편이고, 김대원과 이장엽의 페이스도 파이널비 막바지 정규 시즌에는 꽤 힘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강원이 필요한 것은 굳이 다득점은 아니고, 홈에서 조금 득점력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는 화력이 빈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대한민국 1부 3위의 김포입니다. 고정훈 감독은 1차전이 끝나고 씩 웃긴 했지만 내용에서는 강원보다 뒤처져 봤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일단 두 팀이 서로 세밀함이 부족하긴 했어도 김포가 유효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는 것은 주목해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슈퍼 루이스가 있긴 하지만 강원의 기세와 촘촘한 수비에 나름대로 차이를 느꼈다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리그에서도 상당히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천안에게 0대0으로 비기는 등 자신들과 비슷한 기조의 팀들을 잘 공략하지 못했었습니다. 결장자는 김희석, 박경록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1차전 내용에서도 강원이 유효 슈팅을 4번 기록하는 동안 김포는 연계였던 모습입니다. 스코어는 동일했지만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공격력은 그나마 강원이 보여주었습니다. 강원이 홈이라서 나름대로 2차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좋을 듯하고요. 강원이 신승하는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1왕배의 결승전입니다. 가와사키와 가시와 레이솔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1부 8위의 가와사키입니다. 가시와의 블록을 잘 공략하는 양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공을 쥐는 쪽은 전반적으로 가와사키일 가능성이 높은 편이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 찬스를 잘 주지 않으면서 결국 한 골을 우겨넣고 승리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아직 가와사키의 중원을 활용한 유려한 패스워크의 힘은 유지되고 있는 편이고, 결승을 앞두고 10경기 무패로 페이스를 유지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결장자는 오시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1부 17위의 가시와입니다. 가시와도 호소야, 사비오라는 자원으로 골을 나름 넣곤 있습니다. 다만 가와사키가 공을 오래 주면서 찬스 자체를 주지 않으니 가와사키를 상대로는 득점력을 잘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비적으로는 기본적으로 4-4-2의 힘이 왕성한 편이나 최근에는 수비적으로 후반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서 페이스를 90분 내내 유지하고 있는 양상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장자는 부에노 세키네, 다나카, 타카미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와사키가 가시와를 제압하던 패턴 그대로 갈 듯합니다. 가시와를 상대로 중앙 점유율을 잡을 쪽은 가와사키가 될 확률이 높은 상황이고, 가시와도 수비적으로 최근에는 후반 실점이 높아지면서 흔들리는 경우도 제법 됩니다. 가와사키가 신승하는 양상으로 몰고 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